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한 50분 정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많은 종목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잠시 뒤에 바로 출발할 텐데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과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원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2574포인트대고요.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전 시간대에 비해서 지금 지수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6포인트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2600선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일중 흐름 바로 체크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596포인트대까지도 정오 이후에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570선 중반대까지 지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 6포인트 정도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상승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상승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장의 모습일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수급주치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치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6,164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2,195억 원, 기관 매도 물량이 더 늘었고 외국인 역시 4,433억 원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지금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수가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912.53포인트, 8포인트대까지 하락폭이 커졌고 오늘장 내일장이 시작한 지 지금 41분 지났는데 전 시간대 시작할 때와 비교할 때 양시장 모두 지금 지수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0.92%나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917포인트대부터 90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수가 회복을 좀 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지금 부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10포인트대 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기관이 261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805억 원 팝니다. 개인이 2,097억 원 사면서 보시다시피 양시장,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시장 모두 개인들은 사고 있고요. 또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어제 KLX 300 종목들 발표가 되면서 투심이 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볼 때는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또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다시 1,07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069원 70전에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단연 1등이죠. 동성제약, 넵튠, 삼성화재, 세화, IMC까지 5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4분기 확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분기 실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확정 실적으로도 나오면서 그리고 배당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공시가 나왔는데 액면 분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50대 1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원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이 5,000원 액면가액을 100원으로 줄인다는 거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5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 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50주로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가격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56만 1,000원 사실 한 주 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5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주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유동주식 수도 많아지고 회전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일반 접근하는 입장에선 좋아지고 주가는 우상향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으로 오늘도 올라가는데 장중에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270만 원까지 터치했던 주식이 지금 256만 1,000원대까지 지금 빠져내려오면서 일단은 김영진 대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가는 건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소재이기 때문에 재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노출이 된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프 꺾여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 연일 지금 상승인데 어제 상한가 같고요. 오늘도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상한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 연속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사실 저희 최명성 소장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S도 어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제약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이유는 어제와 같은 이유입니다. 췌장암 치료제 임상보고서 제출 기대감의 강세인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 임상 이상 보고서를 이르면 5월 중에 제출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접근하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한 과열 국면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넵튠입니다. 넵튠 역시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강세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장중에 18,8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윗골이 되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는 2.7%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PC방 가면 이 게임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라고 하죠. 슈팅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그 모바일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사전 예약자가 중국에서 몰렸다라는 소식에 이 게임 개발사 블루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넵튠이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2.86%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에 29만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고배당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의 고배당 정책인데요. 어느 정도를 주는가 봤더니 보통주는 한 주당 10,000원, 종류주는 한 주당 15,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 금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287,500원을 지금 삼성화재 한 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 기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당 10,000원의 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화재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오늘 뽑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화 IMC입니다. 400억 원 조달에 된다. 바이오 추진 기대감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부터가 5,200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고요. 바로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금융투자업체에 넘긴 뒤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며 신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서울반도체부터 제일기획, GMR 머티리얼즈, 부국증권, 메디포스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불확실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지금 8%의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동기 대비 17% 증가한 2,827억 원, 영업이익도 늘어났는데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성장성, 실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라는 측면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이 과도하게 싼 국면이다. 여기에 두 가지 올림픽과 월드컵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장중에는 22,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도 이 대형주가 7.34%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GMR 머티리얼즈입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21%가 넘게 급등하고요.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전일 장 종료 후에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오늘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부국증권입니다. 역시나 지난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7.23%나 주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도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12만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11만 5,7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윗골이 달고 좀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2시 48분 지금 지났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날카로운 분석, 시장을 읽는 통찰력, 중장기 가치 투자 정밀한. 오늘 전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송동현 팀장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지금 5%대인가요?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IT주의 어떤 수급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IT주의 조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못하고 추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발 이슈로 하이닉스 역시도 좀 약간 강보합 수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펀디멘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디램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습니다. 분석으로는 원래 시장 전망은 8%대의 어떤 상승을 기대했으나 3% 정도의 상승밖에 못했다라는 모바일 디램 쪽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사실 모바일 디램 쪽 가격 상승에 대한 말도 있지만 서버용 그 디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는 조금 좀 과도 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콜이 있었는데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릴 거지만 콜에서도 역시 각종 다양한 향후에는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IoT 그리고 서버용 디램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 대한 디램 역시나 채굴기 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에 따른 수요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우려감을 다소 좀 부식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것이 일단 전반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일단은 평가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이 또 가장 큰 매수 포인트입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17년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PR이 18년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4.78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3위로 평가받는 마이크론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큰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계속적인 바이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역시 최대 이익을 경신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IT 쪽에 어떤 삼성전자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한번 주목해 보셔서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도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우선은 그 콜에서 언급은 지적적으로 없었지만 일단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이 일단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주식에 대한 분할 결정을 했고요. 주가가 아무래도 250만, 60만 원을 가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런 그런 입장이었고, 주식 분할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50대 1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상장이 되면은 5만 원 정도로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 투자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수급도 기대를 할 만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모바일 디램과 서버용 디램, 가상화폐 쪽 채굴기에 대한 수요,
수요, 그리고 향후에 IoT, 그다음 자율주행차, 각종 D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약 40% 정도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IT에 대한 고점 논란 이슈는 잠시 좀 접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시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실적 대비 너무나 큰 저평가 수준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 OLED 쪽, 그다음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OLED 쪽에 대한 풍부한 수요도 역시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은 역시나 18년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계속적인 바이에 대한 방향으로 투자를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일단 매수를 좀 더 해보시고 매수가를 263만 원으로 잡아왔는데 좀 더 내려갔네요. 250만 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1차로는 한 350만 원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350만 원 수준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을 230만 원 수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저점이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상승 모멘텀에서 경기 민감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16년 4월 이후 만에 2.7%의 아주 높은 국채 수익률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달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아주 건전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뜻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빠른 특히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는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동시에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학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되는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경제 성장기 초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화학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를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력 제품인 PVC, 폴리염화빈에 대한 수요가 일단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이 증가한다는 기본적인 그 가격 상승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좀 문제가 되는데 태양광 세이프가드 이슈에 따라서 좀 태양광 쪽도 좀 불확실성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예상 대비 관세 수준이 낮아서 그 부분도 좀 소멸되었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매수를 못 하셨으면 지금으로부터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18년도 증시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을 해봤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쭉 지켜보셔도 좋겠고요. 자, 다음은 KMW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며칠 안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에 따라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이때까지 받아왔고 그 중심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코스닥 자체가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된 주식들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건전한 조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회사 자체의 팬더멘탈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은 5G에 대한 어떤 한중일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기술의 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5G 시범 지역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MW 같은 경우는 5G 통신에 있어서 소형 무선 단말기를 생산하는데 이 소형 단말기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17년도는 아직 실적 발표 안 났지만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18년도는 매출이 좀 더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기가 왔을 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오늘
그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이슈를 받았었는데 태고사이언스도 역시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조정에 따라서 하지만 태고사이언스는 오늘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저점 부분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 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주시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면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시면 매수하시고 아니면 계속적인 홀딩 하는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TPX105에 대한 생산이 일단은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곡에 신규 생산 공장을 다 지어놨습니다. 자가세포 치료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피부세포 치료제인 칼로돔 그리고 홀로돔이 점진적으로 이익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바이오 주식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도 보유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자체가 아직 꺾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또 괜찮은 실적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것도 투자의 결과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태고사이언스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고점 찍고 좀 지금 조정이 나오네요. 태고사이언스는 확실히.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저점 구간은 아직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관점을 가지다 보면 또 여기 그 11만 4천 원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 포착 타임이 기회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시 제약바이오 업체 산업에 주가가 좀 많이 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제 공시를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4공장을 설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3공장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가동률이 80%까지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본다면 이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동률을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에스피스의 그런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판매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4공장의 설립에 대한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실적과 주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아직까지는 적자지만은 올해 흑자 전환은 거의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부진하지만 다른 바이오시밀러죠. 다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유럽 시장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에서 이 바이오에피스의 실적 부분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3공장에 대한 신규 고객사에 대한 유치 우려가 존재해 온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CMO 생산 능력은 역시 세계 1위에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매수가는 44만 원. 지금 43만 7,500원이니까 지금 이제 가격에서 매수, 그 목표가는 48만 원, 신저가는 4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기회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정밀한 팀장과 또 종목 이야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네, 1위 코스맥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가져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지금 오히려 조금 좋은 타이밍으로 어느 정도 조정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쭉 상승세를 왔었는데요. 일부 그때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한 그런 기대의 수치라고 보이는데, 실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이제 조정 기간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하지만 뉴월드 이슈가 있었던 거 이후로는 거의 그 이상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올라와 있고, 실제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이 아닌 코스맥스의 가장 강점인 세계화 시장, 미국과 가장 화장품 최대 시장인 미국과 이제 유럽에 대한 집중 공략을 현지화 전략과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살짝 조정기에 맞아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음봉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60상한까지 닿지 않고 이 위에서 행보하고 있는 시점으로 오히려 중국발에서 인바운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면세점 사업에서도 그런 이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평단가를 낮추시던가, 아니시면 우선 홀딩을 해주시다고 보시면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상반기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 가져왔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다들 의아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 저평가된 이제 주식 중에 하나로 SK 하이닉스를 많이들 이제 추천하시는데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요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수요는 분명히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특히나 뭐 가상화폐라던가 머닝러신, 채굴, 인텔, CPU 등의 앞으로도 확대되며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돌아본 그 시점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큰 낙폭은 아닙니다. 실제 뭐 3개월에 걸쳐서 15%를 낙폭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SK 하이닉스 조금씩 종목에 편입을 하셔서 반도체 부분은 2018년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94,000원, 매수가는 현재 72,000원. 오늘 조금 더 올랐네요. 조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하시면은 72,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6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가 JYP에 비해서 굉장히 지난 한 해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일부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상승을 했지만 몇 가지 이제 기획사 내 연예인 이슈로 인해서 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실제 제가 추천한 이후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첫 번째로 모든 보여줄 수 있는 안 좋은 그런 악재는 모두 다 나왔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작년 한 해에는 이제 빅뱅이라든가 대형 가수, YG 대형 가수들의 그런 콘서트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입대 관련해서도 주요 메이저 가수들의 그런 실제 뭐 활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춤하지만 2018년에는 이제 YG가 그동안 실적 악재로서 갖고 있었던 YG 플러스의 그런 화장품 시장의 호조세와 이제 아무래도 중국 부분이 엔터 사업에서도 때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 그리고 중국 콘서트 확대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 충분히 더 상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JYP가 이제 선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YG가 오히려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 매력적인 포인트, 저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네오팜 가져왔습니다. 네오팜이 이제 최근에 네오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목표가 6만 원까지 갖고 가셔도 충분히 여력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네오팜은 예전에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이제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수출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탄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토팜 키즈를 출시함으로써 어린이 전문 브랜드, 특히나 이제 네오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 외부 환경 세라미드를 비롯해서 천연 식물성 화장품, 그런 내용, 보습 인자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아토피 인구가 매년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40년 전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6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0세부터 4세 영유아 중에 100명 중 15명이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중국 시장 확대는 작년에 이미 계약을 맺은 부분이고, 실제 올해부터 영업 수익 실적에 좀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 자체가 한국의 몇십 배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향상은 이제 꾸준히 네오팜 자체에서 6만 원까지는 문제 없이 찍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온 시스템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로 한온 시스템 준비했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조금 왔다 갔다 지지부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한온 시스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로서 작년 2017년에도 한참 이제 좋은 영향력, 좋은 주가 상승률들을 보였지만, 주요 업체인 이제 기아 자동차나 이제 현대 자동차가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한온 시스템의 가장 큰 기술력인 전동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위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1위 업체인 이제 산덴과 앞으로 2022년 공장 확대를 통해서 크게 앞질을 약 한 4년 정도의 플랜으로서 그 1위 점유율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이런 큰 변동세 없이 꾸준한 우상향하는 포인트를 보였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 생산력 확대를 위해 생산력 확대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실제 2025년 그리고 2022년 그때까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중국 시장 확대까지 함께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 충분한 매수 타이밍으로서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온 시스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YG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만 원 이하까지 빠졌거든요. 네. 오늘 뭐 JYP나 SM 같은 경우 SK텔레콤과 여러 가지 그 방탄 있는 그 회사와 빅히트와 지금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만 좀 빠져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건지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이게 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좀 어떤 여기에 대해서 큰 회사고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이슈나 좋은 이제 이슈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JYP나 JYP나 SM에 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메리트 있는 부분이 없지만,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 좋은 긍정적인 이슈만 올라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있지 않은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탄탄한 그런 바닥 다지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구간 자체가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15번님께서 호방건설이 1조 6천억 원의 대우건설 인수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고요. 코오롱생명과학 13만 원에 20% 비중 무상증자 받았는데 계속 떨어져요. 전략 잡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코오롱생명과학이 잘못돼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적인 요소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원인이 큽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사실 이 미국에서 그 국채 수익률이 거의 사상 최대치가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 성장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성장주가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또 경기 민감 업종과 관계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 자체 조정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도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1월 24일 날 12%대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5일간의 다소 약한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언뜻 봐도 그냥 일부러 좀 매도세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1월 24일 날 강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또 한번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코오롱생명같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보실 때는 지수와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코스닥의 그 지수 자체를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그렇게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자체의 어떤 포인트가 한 1000포인트 정도 되면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0133번님께서 티슈진 종목 53,700원의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1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정민환 팀장님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티슈진은? 티슈진은 거의 뭐 최고점 찍은 이후로 상장한 이후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이제 굉장히 이제 초반에 거래량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한 3달, 2달 정도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 대비해서도 아마 최근에 매수한 시점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홀딩하셔도 충분히 여력 있는 부분이고 65,0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왜냐면 거래량이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슈진 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이 의미 있는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10% 정도라고 하면은 좀 더 홀딩에 있으시다가 아마 코스닥, 코스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매수세들이 이제 왔다 갔다 코스피에 갔다가 이제 코스닥에 갔다고 하는데 다시 그 수세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치 성장주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도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티슈진도 충분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티슈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송동현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대림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오늘 역시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점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가 수급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건설주 역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PBR도 0.63배 수준 4분기 실적이 거의 최대 수준인데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된 상황이라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을 가치주의 입장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역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그에 관련된 실적 상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난해는 이제 전동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지었고 그에 따른 수요를 잘 대응을 해왔고 18년도에는 역시나 신설 공장에 투자된 그 생산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점이죠. 18년도 역시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대되는 점은 이제 전기차 사업입니다. 기존에 NCM 물질을 사용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했다면 NCA는 다소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금 제어됐었는데요. 우선 안정성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생산하고 있는 NCM 물질도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문제가 아직까지도 극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사업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전기차 사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 시설에 대해서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그 촉매 온실가스를 막기 위한 촉매 생산대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제품은 역시 전동공구와 전기차에 있지만 환경사업부 역시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거의 새로운 지지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계속 홀딩,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쯤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4월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그런 또 소식에 주가가 또 많이 전저점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근처에서 다시 빠지지는 않죠. 그 모습이 이제 이 부분이 거의 마지막 저점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가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자동차는 실적 회복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 자체가 일단 중국
법인 판매가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역시 교류 개선에 따라서 자동차 사업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완성차의 실적 판매가 중요한 완성차보다는 다양한 부품 공급을 전 세계로 공급이 가능한 현대모비스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자동차 업계도 2021년까지 친환경 차량 31종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역시나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모두 부품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대모비스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미국 역시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품 공급도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ADAS 시스템, 그리고 2차 전지, 그에 관련된 수익성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3월 정도에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 실행을 할 건데, 이때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그 기업 자체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어떤 기업 가치가 좀 새롭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저평가된 상황은 맞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힘든데, 자동차 업종 중에 현대모비스도 한번 보셨으면 중장기를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CJENM 보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주가 YOY로 실적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실적 회복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역시나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CJENM 같은 경우도 조정세를 받고 있다. 최근에 현재 CJ 오쇼핑과 합병을 선언했는데, CJ 오쇼핑의 풍부한 현금 창출력이 CJENM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중국 쪽 그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실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은 웅진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역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항공20 신재생 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웅진에너지 역시 이제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폴리실리콘 단결정을 생산하는데, 요즘 태양광의 흐름 자체가 고효율 그리고 저면적을 차지하는 그 폴리실리콘 단결정이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데, 웅진에너지는 세계 4위의 생산 업체이고요. 그에 따른 수요가 확대가 될 전망이고, 그에 따른 이익이 올해 한 200% 작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민환 팀장의 종목 들어가 봐야 될 텐데, 6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6번째 종목 현대건설 가져왔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 바닥 다지고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아마 그 저점 들어오고 나서 계속 꾸준한 상승세, 그리고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는 이제 실적 저조, 실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 저조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수주가 충분한 부분과, 특히나 2018년에 수주 계약만 해도 23조 9천억에 예상이 되고, 매출도 17조 6천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한 1조 원 이상 영업이익 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의 그런 이제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국내 건설주들의 영업이익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의 건설주 하나 정도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충분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나투어 가져왔습니다. 하나투어는 한한령 이후에 한중 관계 개선 이후에 실제 작년 대비해서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즉 이제 특히 중국에서 실제 한국에 와서 여행을 오시는 관광객분들의 그런 증가로 인한 그런 기대치로 좀 올라왔습니다. 실제 영업이익 증가보다라는 기대치에 의한 반영이었고, 현재로서는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조정 기간이라고 봅니다. 실제 한중 관계가 완화된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중국 최대 명절을 기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익 강화, 그리고 국내 여행객들의 증가세 또한 함께해서 하나투어 자체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퍼 대비해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동종 업계 대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원화가치 절상과 이제 항공사들 항공기 도입 확대, 2015년의 경우에는 항공기
때에 대비한 이제 항공사들의 그런 매출 증가, 국내 여행객 증가가 거의 20% 정도 되는데 올해 또한 이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주로서 하나투어 충분히 가져가실 만한 중장기로서 보실 만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BH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폰 X가 생산량을 50% 감산한다라는 이제 공고 이후에 며칠에 걸쳐서 하락세를 했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눌림목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30일에 발표된 이제 KX300 종목에도 편입이 될 정도로 BH 자체의 그런 탄탄한 경쟁력 자체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오히려 저는 아이폰 X 그런 판매 부진에 의한 주가 하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을 저평가 이런 저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실제 거기에 그냥 단순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자체가 추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그런 매출 비중이 상승할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YG1입니다. YG1은 이제 매수가 18,200원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 거의 2만 원인데 거의 비슷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YG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돌파 후 다소 조금 거의 좀 다소 하락한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일부 그런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에 따라서 재평가되는 기업으로서 YG1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서 YG1의 앞으로 이제 수요 그런 새로운 그런 시장 자체는 이제 굉장히 확대될 예정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의 제조업이 다시 호황세가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구 시장에 대한 니즈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영업이익 또한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J E&M 준비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옷쇼핑과 합병 소식과 함께 오면서 다소 좀 하락한 부분을 보이긴 하지만 합병 후 기간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서도 CJ E&M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디어와 커머스가 융합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함께해서는 어떻게 보면 융합이라는 콘텐츠 이런 단어를 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CJ 옷쇼핑과 CJ E&M이 합작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성에서 미디어는 커머스는 미디어로서 그런 확장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양사 합병이 현재로서는 다소 이제 우려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한 2-3년 내 늦으면 2-3년 그리고 빠르게는 1년 이내에 충분히 상승세 그런 좋은 결과치 그런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기틀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네, CJ E&M까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 마감까지 지금 3분 한 4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상치 기여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2,570선 턱걸이하는 모습입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쭉쭉 지수가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수는 삼성전자의 상승폭과 지금 그대로 연계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596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다시 빠져내려옵니다. 12시 30분 1시 이후부터 빠져내려오기 시작해서 강보합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980억 원이나 개인이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2,367억 원, 외국인은 무려 5,122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오늘 5% 넘게 급등하고 270만 원까지 터치했었는데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1% 상승까지 빠져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가 3.53%, 오히려 현대차의 상승폭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약보합권 지금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LG화학, 네이버 역시나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는데 LG화학은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은 0.57, 0.6% 상승이고 삼성물산이 그래도 2%의 상승은 지켜줍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914.47포인트의 거래가 되면서 0.7%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910선 위에서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903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이후에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반전한 이후에 꾸준히 좀 가는 듯 하더니 다시금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도 오늘 힘을 쓰지 못하는 1월의 마지막을 지금 파란불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도 물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1836억 원까지 외국인 매도 물량 쌓아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주요 이 3주체는 모두 매수로 전환이 됐고 금융투자 특히나 매도해서 42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도 1935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개인은 오늘 1월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모두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2월을 기약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3%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히 상승 흐름들 이어갑니다. 0.74% 소폭의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신라젠 하락합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의 낙폭이 지금 7%가 넘어가면서 한때 30만 원도 터치했던 이번 주에 바이로메드가 26만 7,8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CJENM이 그래도 9만 원은 회복을 하고 1월 마감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티슈진도 5%, 6% 낙폭에서 지금 4%대까지 소폭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메디톡스는 1.1% 상승 흐름으로 마칩니다.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모두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2% 하락, 펄어비스도 1% 하락, 포스코캠텍은 3.32%, 포스코캠텍은 그러면서 5만 원이 살짝 무너지면서 장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시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부 의견에서도 사실 거의 예상을 못했다라는 의견이 일단 많은 만큼 가장 화두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낙폭 자체는 조금 아쉽게도 뭐 1%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지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향후에 IT 주식에 사실 기관을 좀 어느 정도 돌려놓는 그런 수급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업종 자체를 사실 IT 주식이 당연히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환율이라든지 원화 강세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또 애플이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선 IT 주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제대로 실적평가 나는 18년도 해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안 쓰이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TV에서도 OLED 패널에 대한 확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관련된 그 주식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애플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새롭게 이제 아이폰 11이 나올 건데, 그리고 삼성 갤럭시 9도 나오죠. 아이폰이 지금은 조금 실패했다 볼 수 있지만, 또 새로운 모형은 또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또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IT 주식에 또 부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IT 주식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로 역시 경기 민감주인 에너지 화학주, 그리고 건설주까지 유가 상승에 더불어서 이런 주식들을 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코스닥도 지수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예정이지만 역시나 바이오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 두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두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장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큰 실적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이제 다소 어떤 이슈에 움직인 장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좀 이미 IT 쪽은 송동희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국 관련주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소 낙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꾸준한 상승세에 비해서 올라와서 다소 고점 구간이 알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시고 좀 더 깊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단순 중국 시장에 연연하지 않는 좀 더 글로벌한 마켓을 노리고 있는 그런 시장에 가치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566.3포인트 0.06% 내리면서 오늘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마감이 하락으로 됐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913.56포인트 0.8%나 내리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짚어봐야 되겠죠. 5원 70전 하락하면서 1067원 90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동성제약이 지금 155.88% 수익이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경인양행, 지금 45.67%의 높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이영환 차장의 헨지코퍼레이션 역시 45.18% 올라갑니다. 유한타증권 역산금융센터의 이은희 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20.97%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자, 내일의 주요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1월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2월 장을 내일 바로 맞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일장을 비롯해서 2월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1월 효과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조정은 크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단기 조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는 또 신규 매입자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18년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이제 역시 IT 대형주를 좀 편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건설주 정도를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나오는 바이오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CJ E&M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주 네오팜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운송주를 또 코스피에서 하나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송주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보시면 각 그 포트폴리오에 한 10가지 정도로 구성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18년도도 아마 조금 긍정적으로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민환 팀장님은 내일 또 2월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월장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에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를 좀 보셔서 반도체는 이제 IT 가치주를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셔서 전체적 비중 관리를 좀 하셔도 좀 올해 안에 2018년 안에서는 이제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것과 이제 별도로 임상 결과 주목되는 바이오주 등에도 좀 눈여겨보신다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임상 결과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중치를 골고루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률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장 2월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내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은 내일장에서 이 종목은 한번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CJ E&M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 빠졌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CJ E&M은 반드시 좀 편입을 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방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일단은 중국 그 환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미디어 컨텐츠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 합병의 효과는 없지만 CJ 오쇼핑의 어떤 현금 창출력이 조금 그 안정성을 더해주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KRX 300인데요. KRX 300에 CJ E&M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 역시도 저점 지지점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CJ E&M을 한번 매수를 하시고 좀 18년도를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9만 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지금 한 10% 가까이 빠져 내려온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합병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 주가가 눌렸는데 합병 이슈는 어때요? 피흡수 합병되는 거잖아요, 오쇼핑에.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합병의 효과는 아직 단기적으로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CJ 오쇼핑이 그다음 그 쇼핑업을 하면서 일단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를 많이 해놨어요. 이것들이 이제 CJ E&M의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CJ E&M의 어떤 꾸준한 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사업에 그 다양한 자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시장의 일단 그 기본적인 반응이고 저 역시 그러한 점이 당연히 안정성 부분에서는 CJ E&M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 매수 괜찮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자, ENM 얘기 나눠봤고요. 정밀한 팀장님도 한 종목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하나투어 준비했습니다. 예. 네, 하나투어도 이미 이제 한번 언급을 한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2017년은 역대 최대 이제 해외 관광객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더불어서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바운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쪽에서도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지지도 있는 그런 국내 여행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여행객, 그런 양쪽 사이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중국 관광객들이 급속히 이제 늘어나던 그 시점에서 열었던 SM 면세점 같은 경우에 좀 다소 실적 부진한 부분들이 국내로 오는 인바운드 관광객 이제 증가세를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 향상이 어느 정도 그런 브랜드 이미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런 매출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하나투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괜찮고요. 특히나 뭐 대규모 항공기 공급이 이제 과잉된 이제 과거 사례 더불어서도 하나투어 자체가 아니면 이제 국내 해외 여행객들의 그런 이제 증가세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좀 사용을 하면서 쓰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이, 경제 성장과 함께 줄지는 않을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원화 강세도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보여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 말 나온 게 원화 강세주 하나만 짧게 짚어주시겠어요? 역시 대한항공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원화 강세주를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원화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뭐 가까운 나라보다는 먼 나라를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LCC보다는 장거리 노선에 적합한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보통 화물을 운송할 때 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단 반도체가 저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항공기를 많이 이용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화물 운송 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게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지표 역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가 많아요. 외화부채가 많으면 원화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고점을 뚫고 더 크게 나아갈 것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주사를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3월에 주주총회가 몰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SK라든지 LG, GS 이런 한화 등등의 지배구조 관련된 회사들도 코스피가 상승기에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까지 함께 보자라고 2월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렁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